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끝났다. 시장 내년 조기 금리 인하 베팅. 오늘의 일면 풀어주실 분이죠.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직전에 조간 브리핑 시간에 다뤘었는데 금리 인하 바로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맞아요. 지금 이제 뭐 CPI 지수 발표 이후에 굉장히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의 뭐 당장 다음 달 뭐 FOMC를 봐야겠지만 사실 이미 시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거의 95%죠. 월가에서 봤을 때는 95% 이상의 확률로 최소한으로서는 뭐가 된다?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월가에 이제 FOMC 여기서 이제 기준으로 연준이 잡았던 게 2%대가 좀 들어와야 돼요. 근데 2%대 들어오기에는 조금 아직도 못 미치긴 하지만 이 속도라고 하면은 내년 초에는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조기 금리 인하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앞에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했던 게 5월 달부터는 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제일 뭐 빠른 거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5월 달보다도 더 빠르다라고 예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언제? 바로 내년 3월이죠. 그러니까 내년 3월에 금리 인하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의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증시가 하방으로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미 연말부터 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는 증시의 가파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를 좀 얘기하고 싶고요. 또 여기 추가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에 좀 더 집중해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금리 상승이 아니죠. 증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다음 뉴스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공매도 금지 효과라고 하죠. 우리가 분명한 거는 공매도 금지 효과로서 이제 증시가 상승을 했었어야 됐는데 증시 상승이 제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아직까지도 우리 전 세계적인 물가적인 부분이 조금 인플레이션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뒤따라오지 않는 이상은 뭐한다? 증시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금리 인하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은 전에도 말했지만 공매도 금지 효과, 공매도 금지를 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전에 샀던 공매도, 이제 그 전에 이제 팔았던 공매도 물량이죠. 이걸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쇼커버링이라고 해서 이제 단기 상환 자금이 들어와줘야 되고 그 자금이 공매도를 했던 종목들, 업종군들로 한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매도 금지 효과, 금리 인하 효과는 결국에 이 공매도를 통한 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뭐까지 봐야 된다? 공매도를 인한 금지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업종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업종을 봤을 때 어떤 업종이 나오느냐? 바로 제약 바이오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 단골 타깃 바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매도 금지됨에 따라서 이 쇼커버 물량으로서 수급 개선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 상대적으로 이 공매도 금지 지금 단골 타깃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20개 기업 중에서 30개 기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까지 공매도 시장 속에서 공매도가 진행됨에 따라서 통상 4개의 종목 중에 1개는 뭐가 있었다? 제약 바이오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많았던 업종 중 하나가 제약 바이오다 보시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상승, 저는 오히려 지금 공매도 금지 효과, 금리 인하 효과 이 두 가지의 모멘텀으로서 상방으로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가 이 수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저가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게 저가 매수로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우리가 뭐 50% 이상 올라가도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초 뉴스를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합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금리 인상 뭐 이런 인플레이션 전쟁 뭐 이런 악재가 다 다가오면서 가장 많이 하락했던 게 뭐다?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초의 뉴스예요. 보다시피 올해도 하락 출발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2년 새 반토막이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초 기준으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주의 대다수 종목이 반토막이었고요. 그럼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얼마?
반토막을 이미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서 제약바이오의 대략 한 80%에서 90%,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약바이오의 대다수 종목들이 얼마나 하락했느냐? 적게 잡아야 반토막이요. 지금 많게는 마이너스 80% 이상이 넘어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이런 제약바이오가 공매도 금지 효과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금리 인하 효과를 두 가지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상승 탄력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50% 반토막 난 제약바이오가 원래 자리로서 주가가 올라가 준다 하더라도 몇 배가 올라가니까 두 배가 올라가 줘야 돼요. 마이너스 80% 같은 경우는 4배 가까이가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저가 매수기로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몇 배다? 2배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공매도 금지 효과와 금리 인하를 통한 이런 시장의 상승이 기대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로서 좀 공격적으로서 매매 전략을 취해 볼 수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약바이오에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수능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더니 지금 딱 오늘만 지나면 사실상 내가 어떻게 놀아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이것도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공매도도 있었고 금리도 계속해서 상승기였다가 이제 금리 인하가 올 거라고 하고 그리고 또 공매도도 갑작스럽게 전면 금지해서 내가 투자를 어떤 종목으로 해야 될지 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을 좀 더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수험생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당연하게 뭘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뭐 노는 것도 좋죠. 하지만 내년을 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 대학교 들어가서 또 어떤 식으로서 이제 성장해 나갈 것인지 본인의 정말로 이제 20살이 되는 그 시점부터 인생을 준비하는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뭐 금리 인하를 통한 제약바이오의 모멘텀 역시도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뭐 들쑥날쑥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왜? 사실상의 증시가 상승장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이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끌어올리는 건 한계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트코인도 그랬죠. 김치 프리미엄, 개인이 붙어가지고 으쌰으쌰 프리미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에서의 상승은 그냥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 우상향을 만드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고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에 이슈가 나와주면서 개인들이 그 불장을 만들어냈을 때 나온다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가 있냐? 바로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어떤 뉴스가 있냐고 하면은 우리 테슬라의 머스크도 좋아하는 뭐가 있다? 비만 치료제. 그래서 보면은 비만 치료제가 내년에 한국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지금 내년을 보고 공략해봐야 되는 거는 역시나 비만 치료제이지 않을까. 특히나 이 비만 치료제가 시장 규모가 굉장히 적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공략해보시라 말씀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음 뉴스 보면은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몇 배를 예상하느냐. 시장 규모가 16배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 규모가 16배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점유율을 유지했을 때 기준으로서 시장 규모 16배 상승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적이 16배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는 못해도 3배, 4배, 16배라고 하면은 3, 4배는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비만 치료제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고 특히나 내년에 지금 이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의 최대 이슈는 뭐 항암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임상입니다. 기술 이전이라든지 임상. 그래서 이 기업이 임상 1상, 2상, 3상 뭐 이런 모멘텀과 함께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거든요. 근데 그 내년에 지금 이 임상 진행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뭐 한다. 내년 초에 임상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뭐를요? 비만 약을요. 그다음 다음 뉴스 또 볼게요. 또 어떤 기업이 있느냐? 지금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뭐 하겠다? 먹는 비만 약을 임상을 곧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내년 중으로서 또 임상에 대한 진행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다음 또 뉴스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미약품. 자, 비만 치료제 임상 3상이 승인 났기 때문에 임상 3상을 진행하겠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3년 내에 상용화를 한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죠. 이 외에 기타 등등으로서 더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에 지금 뭐 하고 있냐? 임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내년에 정말로 임상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쪽으로서 좀 눈여겨보면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임상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느냐? 사실 저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는 테슬라를 보죠. 자, 그러면 비만 치료제는 어딜 봐야 되느냐? 바로 저는 위고비라고 생각을 해요. 비만 치료제의 열풍은 사실상 위고비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 위고비도 보다시피 1년 새 2배 이상 성장할 만큼 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위고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을 보든지 아니면은 위고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업. 사실상 우리도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리비안이 상장할 때 이런 리비안이 모멘텀이 됐던 이유가 테슬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리비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 수혜주로서 또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어쩔 수 없어요. 대장을 매수해야 되니까 대장주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 대장주인 위고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이걸 뛰어넘는 걸 찾아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근데 위고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이미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정말로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이 스타트업에서 나올 수 있는 위고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고비를 뛰어넘는 기업 한국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와주신 거겠죠? 아,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고요. 딱 한 기업이 있어요. 자, 이제 뉴스를 볼게요. 어떤 기업이 있냐고 하면은 글리세움이라는 기업입니다. 보면은 글라세움이라는 기업이고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했고 지방 감소 위고비를 실질적으로 앞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뭐가 되느냐? 보통의 비만 치료제는요. 식욕을 억제해 가지고 내가 먹는 것에 대한 칼로리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글라세움이라는 기업은 어떤 약이냐고 하면요. 오히려 이걸 먹음으로써 몸 안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소비되는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자연히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 글라세움이라는 기업이 사실상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다만 비상장 기업이에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은 이 글라세움이라는 기업을 통한 반사이익, 뭐 기술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 수출 아니면은 뭐 MOU 체결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이 글라세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은 대원제약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차트가 너무나도 고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이다. 그래서 피플바이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가 뭐 했냐고 하면요. 아까 얘기했던 글라세움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세움에 대한 기업 가치가 성장할수록 이 지분 가치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 내년에 또 이슈가 나와져 있는 알츠하이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관련 모멘텀도 좀 보시면 좋고 자 마지막으로 이건 한번 기억하시면 좋아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무너졌는데 마지막 이 최하단에 뭐가 있냐고 하면은 유무상증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통의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유무상증자가 들어온 뒤에는 바닥을 다지고 나서 강한 상승 랠리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플바이오가 그런 관점에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도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지금 올해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이 인하되는 그런 부분과 함께 제약바이오 조금 더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